오늘 강의가 이제 남한 교과서를 연구하시고 또 분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게 북한 교과서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북한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노동신문이나 그런 언론 가운데 또 나타나 있는 이제 북한 교과서 안에 있는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들입니다. 북한의 교과서들이에요. 뭐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공산주의 도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학년 1학기입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가르쳐서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칩니다. 김정숙, 이제 김일성의 처저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칩니다. 김정일 일주일에 2시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배우지만 일주일에 5시간은 이 집안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이제 신격화가 되려면 김일성만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모친이 되는 김정숙도 같이 이제 신격화를 해야 이 자식이 신격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아직 신격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신격화가 들어가면 김정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 모친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명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대를 4대로 넘어가면 이제 7명을 배울 겁니다. 2009년에 출판된 주체 98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에 세자선 생겼네. 두 단기 소녀들과 파리 소녀들 굴곡굴곡 모여서 무슨말을 적어주거나 김일성 장군님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셨다는 축지법을 쓰시대요. 2009년인데 아직 우리나라 남한 사회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구두 닦고 여자들은 껌 판다고 얘기 나온 겁니다. 뭐 축지법 누가 썼죠? 뭐 손오공, 홍길동, 김일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축지법은 뭐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는데 김정일도 축지법을 쓰면 차별화가 안 됩니다. 다 신적 존재들이니까 주특기가 달라야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축지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신격화되면 뭘 쓸까요? 또 다른 거 하나 만들겠죠?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고 따라서까지 노트북 달고 백일 돌려서 일분에 신기한 축지법 한 번 쓰시면 딱두기 공부와 줄줄 치는 거고 높은 높은 스틱들이 스포츠가 통하고 이제 조금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콘크리트 경상하고 약간 나오죠. 이게 뭐 축지법이 이런 겁니다. 100년 걸려 할 일 한 해에 하는 거고 축지법만 쓰면 콘크리트 장벽도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 여기는 김일성, 김정일을 같이 다뤘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새로운 책이죠. 2013년입니다. 초급중학교, 이제 북한은 중고등학교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나누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됩니다. 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 행정활동, 조선 유기행정 공무에 대해 대세 공격과 이민들의 수정에 돈을 전할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은 위반되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8.15 해방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2차 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됐다고 보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이 혁명군 부대들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 그래서 조국이 해방됐고 이것은 김일성 대원수님의 빛나는 승리다. 이거는 이제 명백한 세계사 왜곡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과 해방의 모든 공을 김일성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조선 역사 중학교 1학년 설 본절은 설인사 세례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설날 아침에 준비한 수영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원수님의 초성 앞에 꽃을 드리고 허리 묶어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세례를 시작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주춤마다 다 있죠. 그럼 명절이 되면 이제 다 모여서 세배하고 밥 먹기 전에
그 사진들 앞에서 이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지금 요건 안 나오겠네요. 뭐 북한에 대한 영상 보면 사진 앞에서도 이렇게 절하지 않고 아예 땅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화를 실제 인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세레머니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세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조선 청년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부산의 장수면 일성 장군이 주치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으로 석탄을 만드시고 고래로 쌀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판매를 두고 대화를 건너가시다. 네. 본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북한의 청년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청년사에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뭐 솔방울로 착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랑잎 한 장을 타고 대화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요. 네. 이해하시는 김일성 대원수를 형용하고 장군이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끄실 분은 장군님 뿐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 이름이 이후의 말. 이게 이제 2013년 지금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북한에 방문해서 장군님,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습니다. 조선을 이끄실 분은 장군님 뿐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한에서 김구 선생을 굉장히 추앙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일부의 세력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김구를 올리면 김일성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일로 가서 보겠습니다. 김정일이요. 네. 네.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일본 땅을 새까맣게 치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본 땅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온 일본 땅이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고 우리가 오며 오랫동안 세찬 소각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은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김정일이 언제 태어났죠?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때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김정일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깐다 나이가 이런 조화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먹으로 일본 땅을 새까맣게 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며 세찬 비가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김정일 원수가 하늘과 땅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주를 이제 가졌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능력이 있는 겁니다. 초월자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거는 이제 2011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호곡입니다. 네. 잠못 드는 내 마음, 학교에 갈 때도 교원수님 생각, 집으로 올 때도 교원수님 생각, 해를 밝은 교실에 들리시어 내 학습자 보시며 칭찬해 주신 교원수님 그리워 잠못 들어요. 한 방울 숨이 없이 내리던 그날, 들맞이 공연을 도와주신 그날, 내가 부른 노래도 들어주시며 박수도 선참으로 쳐주시던 교원수님 그리워 잠못 들어요. 날이 가도 그립고 해가 가도 그리워 어제도 오늘도 잠못 드는 내 마음, 교원수님 말씀을 세비어 안고 김정일 장군님 더 잘 모셔갈래요. 네. 얼마나 사모하는지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온 마음으로 흠모하는 겁니다. 이 3호곡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러는 거예요. 요거는 2011년 이거 동일하게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입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땅에 흘린 것은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조금의 지도, 조각을 모아 한 조각을 만든 지도를 가지고 지도 노래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북도 지도축을 주시면 환경북도 땅이 되고 평안남도 지도축을 만드시면 평안남도 땅이 움시했다고 합니다. 그뒤 한 해가 지나서 일본 돈을 정말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42년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2살, 3살, 4살 때 이런 이제 조화를 부려서 뭐 이제 결국은 일본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학습시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딸을 셋을 키우는데
너희들은 텔레비 보지 말어. 아빠가 인공위성으로 없을 때도 다 감시하고 있어. 딸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깨닫고 나서 아빠가 거짓말했다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다 원수님 할 때 이렇게 교육받으면 정말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조화를 다 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노동신문에 나타난 우리 이제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이제 보겠습니다. 불길 속에서 소식 이어서 지난 10월 오늘 저녁이었다. 사무실 나서던 김진우 동은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생물신에 나선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산과 함께 그것으로 달려간 김진우 동은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서 위대한 수영과 군대하는 장군님의 수상화를 안전하게 모시려다. 그가 농장원의 아래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있던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수가 그만 지붕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진우 동은 동쪽의 길을 떠나갔다. 나는데 뛰어들어가서 이제 사람 구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서 깔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김재경 동무는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성노관광산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이분은 이제 국가영웅총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집안 전체가 신분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분명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나쁘면 4년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수사태 이르면서도 수상을 모시는 같은 농장원이라고 박종렬. 사람들이 내일 보내서들이 수상을 부탁하고 휘날리는 물결 속에서 너는 스포치 못한 현강군 정동활동 농장원이라고 찬양이. 물속에서 다른 사람들이가 앞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수상화는 스스로 놓지 않은 2019 농장 강성돈을 비롯하여 수경 결사 위에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피해지기 우리 빠진다. 국가원의 혹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북쪽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노란 횟수를 들지 않게 비닐로 싼 추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이름대로 감독군 조롱의 복도 수경 결사 위에 기획하는 조선 유비의 인생관이다. 지금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북한 바로 알기 책이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3조에 의하면 김일성의 초상화, 형상이 있는 거 모든 기념물들에 대해서는 김일성 본인처럼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모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초상화를 바라보면 김일성의 현존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이제 초상화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김일성이 있고 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요? 김일성부터 구해야죠. 그래서 초상화부터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남한 뉴스 가운데 일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공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영공원 라인 문제를 열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영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70년대에 발표가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저희가 다 외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불이 나면 초상화부터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또 노동신문 96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북이 현대 천국이고 이북 민족이 현대 천국의 현대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은 이북이며 현대 천국의 창을 이뤄놓으신 김정일 용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근데 북한에서 노동신문은 우리나라 뭐 일반 언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신격화나 이 북한의 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세뇌 시스템을 보면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인들이 아침에 묵상을 하죠. 뭐 기독교인들 같으면 큐티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북한의 전 주민들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교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김일성어로, 또 하나는 노동신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인 것들이 이제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중요한 언론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아주 절대적인 이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전 국민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매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노동신문에서 김정일은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공산주의 맞습니까?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북한을 공산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탈공산주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교국가로 가는 겁니다. 우상국가로 가는 거예요. 우상하는 국가로. 그래서 이제 이북이 현재 천국이다. 이 민중은 천국의 향유자다. 근데 공교롭게 1996년은 많은 북한 학자들이 1995년부터 98년까지를 북한의 경제가 최악이었고 이때 300만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때 노동신문에서는 현재 천국이고 민중은 천국의 향유자들이고 그리고 김정일은 이 땅에 있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국가가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미혹하고 또 세뇌시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일에 대한 이제 인터넷 선전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김일성 출생에 대해서 2014년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김정은 총리는 성인이 하늘에서 정말 성감이라고 심상치 않아서 많은 전술을 전하고 그런 것은 이날이 공감한 날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날이기 때문이다. 옥강성대는 백두산 대리 장수님 김일성이 내리신 날이 세 번째 월요일이니 그때 뜻을 이으신 백두 광명성 장수님 김정일도 세 번째 월요일에 내리시는 자명한 일이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그때가 세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황상제랑 하늘에서 이 김정일이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는 날 탄생일을 결정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세 번째 월요일은 2월 16일 날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940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2년을 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조정했을까요? 김일성이 1912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기 좋게 30년으로 끊기 위해서 1940년을 42년으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연도 조정은 뭐 그건 필요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생년도 이제 조작된 겁니다. 1940년 2월 16일은 세 번째 월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곧 21세기에 태어나는 말하는 것이니 내리신 성리는 21세기 일가족을 태양이 시간을 의미를 담고자 하노라. 옥황성제의 말이 떨어지자 그공의 선녀들이 백두산의 광명성 장수님이 내리신 날을 2월 16일로 정하노라 하고 일시에 합정하여 이날 경사의 날을 하늘감과 모음 중에 알렸다. 제가 지금 뭐 1980년대 90년대 뭐 그런 게 내용이 아니고 지금 2014년에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하늘의 뜻을 담아 이 땅에 성인이 내리신 날을 1940년 2월 16일로 정했다고 한다. 바로 하늘이 된 이날에 대선이신 위대한 김정일 공주께서 백두산의 정기를 안고 탄생하셨으니 위대한 장군님을 21세기 대학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영광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체들과 북한을 이제 어떠한 나라로 보는가.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로 2007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어디에런트 다카양 했는데 10대 종교로 주체사상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전 세계 국제정치학자나 그런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전 세계는 북한이 굉장히 이제 참 납득이 안 되는 참 아주 그런 이제 그리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는데 남한 내에서는 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추종 세력이 많냐는 겁니다. 10대 종교로 선정이 됐어요, 주체상이. 요즘 김일성들이 교리 김일성 주체사, 교리 북한 전술이 1900만.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 것처럼. 근데 거기서는 교주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은 북한 주민 1900만. 보통 북한 주민을 2400만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국민 수가 차이가 나서 제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이 400만 명 이상이 된다. 실제 인구는 1900만 명이다. 지금 북한 인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UNDP나 발표하는 것도 북한 정부가 준 숫자를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통일돼서 정확히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19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물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생명은 수령으로부터 나온다. 수령은 머리고 인민대중은 몸이다. 연결될 때 우리가 수령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는다. 몸은 두뇌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가는 겁니다. 북한 바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뭐 교보센터 같은 데 가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들은 한임은 김승수입니다. 한임은 김승수를 한임과 같은 그러면 어쨌든 정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한임은 없는데 지구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김승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성스님을 더 잘 믿고 김성스님을 더 잘 맡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거와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예수가 정확히 되면 다시 태어난다. 우리 중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사람이 없지. 이게 지금 봉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을 때 김일성 생일 태양절 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거 우리 신속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아직 신격화는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어느 새벽 환경남도 시흥국이 갑자기 무더위가 들어 산사비를 밀려들었다. 이게 식사 제한이 건데 지대없이 여기서 그냥 배운 스님들의 주장을 정중히 모셔내리고 수경으로 감사를 나온 수가 묻어난다. 우리 자기 야는 사람들도 멸자고 앞에 있고 그 산사비 힘을 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스님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부산 절세비인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의 초상화를 완전하게 보이하였다. 우리가 한 행정을 중에 높은 말이야. 수경 결사옹이 결사의 정신에 보고를 보거나 여기에는 원수를 받들기 위해서 자기 보고를 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이 백두산 위인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도 자신의 저으로 동시로 불러주실 경향은 김정은 원수의 분노 믿음을 가지고 생기고 경향은 김정은 원수를 결사옹에는 천년 만기를 성대만대가 되어야 한다. 네. 수령 결사옹의에서 아직 이제 김정은은 수령으로 하진 않지만 수령 결사가 죽음으로 옹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도 결사옹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령화 작업이 들어가겠죠.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수가 참고하도록 하는 책입니다. 2014년 책입니다. 네. 경향은 김정은 원수께서 20대 노동인간으로서 돌아서 높은 경제에서 정치적 문제는 물론 안전하게 없어 사회가 가수와 위기한것 같은 자연과 그리고 국가에게도 모든 부분에 전통하시고 오늘 그 흉악한 지식을 부여하고 계셨다. 네. 3살 때 총업도하고 6살 때는 삼촌의 시를 머리 접근하고 결단 만들고 100% 공공을 했다. 사별성 수준 영승수격과 속도사격에서 원수를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6살로 되기는 우리가 경찰서와 포장물을 몰고 질주했다. 네. 김일성 현대센터 복지정부는 700만 명 이상을 중인 살인정권입니다. 6.25 사단 때 300만 명 죽고 굶어 죽은 북한 동포 300만 명 이상, 정치원 생사에 끌려가서 공간 중도동 중에 제명이 못 죽은 사람만 100만 명 이상.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추종한다는 것도 큰 미혹입니다. 지금 세계는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민주화를 자유화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지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세 지수에 대해서 이게 민주화 지수입니다. 데모크라시 인덱스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는 22등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167등 했는데 167개국 중에서 167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 잘못했다 그러면 남한도 잘못했다. 꼭 이런 식이에요. A 마이너스 맞은 학생이랑 F 맞은 학생이랑 놓고 둘 다 잘못됐다. A-는 A 못 맞았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기 남한은 이제 7.97이고 북한은 1.08입니다. 10점 만점에. 22등이고 꼴등입니다.
양비론으로 해서 국민들이 자꾸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인 지수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한 거 아니니까. 이게 이제 경제 자유화 지수입니다. 경제 자유화 지수 중에서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에서 29등, 북한은 178개국 중에서 178등 이렇게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3점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다 최근 겁니다. 2015년 거. 여기 보면 남한은 이게 199개 중에서 우리는 67등. 그 다음에 북한은 199개 중에서 199등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를 세 개를 볼 때 민주화 지수에서 167개 중에서 꼴등했고 경제 자유화 지수 중에서 178등, 언론 자유화 지수에서 199등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독재 인권 유린 국가로 규정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함께 인정한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때문에 거기서 거부권이 있어서 이제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이제 잘 염두에 두시면서 남한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